1월 8일 수요일 NBA 경기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NBA 1월 2주차 첫 번째 NBA인데 7경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경기 수 자체는 많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생각보다 우리가 갈 만한 경기들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경기 야무지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오늘 느바 다들 적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느바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이처럼 갈 것이냐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국내랑 느바랑 그냥 핸디 언어버로 저는 믹스 조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느바가 좋지 않아 보여서 믹스 조합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오늘 국내 경기가 저는 재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캐 승을 가기에는 너무 배당이 낮고, 그렇다고 뭐 흥국생명, SK 일반승을 가기에는 기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맞대가리가 없다, 또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한다, 이런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느바랑 믹스 조합으로 저는 접근을 했다. 국내 때문에 느바가 피해를 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승 좋은 재료 경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뭐 안정적으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피닉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샬럿 호네츠 대 피닉스 선즈의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이죠. 오늘 경기 백투백을 치르고 다시 샬럿 원정으로 가는 일정이고, 뭐 어쨌든 오늘 경기 필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듀란트가 34분, 부커가 38분을 뛰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체력적인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닉스라는 팀이 백투백, 이번 시즌 백투백 성적이 1승 5패입니다. 평균 득점이 108.2점이고요. 평균 야투율이 44%입니다. 자, 그만큼 피닉스가 백투백에서 성적이 이번 시즌 좋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 오늘 경기에서 샬럿을 상대로 생각보다 피닉스가 높은 기준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상대가 샬럿이라는 거죠. 샬럿도 지금 현재 리그 10연패, 10번 연속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직전 경기에서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가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 듀란트, 부커, 빌까지 있는 라인업이라면 저는 오늘 경기에서 샬럿이 연패를 끊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원정 피닉스에다가 백투백 피닉스를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상대가 샬럿이라는 점, 오늘 경기 생각보다 3.5점이라는 낮은 기준점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번 배당적인 측면에서 피닉스 마에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피닉스 승에 피닉스 마엔까지 보고 싶은 경기고, 제가 웬만하면 샬럿 대 피닉스, 샬럿 경기나 피닉스 경기는 언더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22.5점이라는 기준점 대비해서 라멜로 볼과 밀러가 복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준점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차라리 1승 5패긴 하지만 배당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10연패 반대를 1.80에 갈 수 있는 피닉스 승에 피닉스 마인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워싱턴 위저즈 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오늘 경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준점, 일반승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배당을 받은 매치업입니다. 뭐 물론 상대가 워싱턴이고 오늘 경기에서 조던 풀, 칼튼 캐링턴, 쿨리발리 이런 친구들이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5점이라는 기준점 이해는 돼요. 하지만 휴스턴도 최근 경기력 자체나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오늘 경기에서도 우리 짜바리 스미스, 짜바리는 빠지는 상황이고 제일런 그린도 오늘 경기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오늘 경기 휴스턴 일반승은 할 것 같아요. 1.09, 여러분들 해외회장 기준으로 1.18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10.5점이라는 기준점은
당연히 보려면 마인을 보지만 조금은 변수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근데 어차피 어너버도 변수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여러분들이 굳이 가져가실 거라면은 휴스턴 마인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솔직히 마인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원정 마인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휴스턴이 지금 풀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휴스턴 일반승만 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보자면 저는 휴마언을 봐요. 휴스턴 수비력에, 휴스턴의 느린 템포에 워싱턴이 고전하면서 말라 죽을 것 같은 경기다. 휴마언 쪽으로 보기만 하겠습니다. 뭐 근데 뭐 1.09를 그렇다고 가져가기도, 느바에서 오늘 경기가 지금 상당 7경기나 있는데 굳이 가져갈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휴마 쪽으로 가시고 저는 그냥 딴 거 건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댈러스 대 LA 레이커스. 자, 댈러스가 오늘 경기에서 또 돈치치랑 어빙이 빠집니다. 게다가 내일 경기 가포드까지 못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현재 레이커스가 직전 휴스턴 상대로 지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가비지로 패배할 뻔한 경기를 끝까지 클러치로 따라잡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분위기 자체는 레이커스가 더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이 거의 유력하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백투백 댈러스는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레이커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돈치치 어빙이 있었던 시절이긴 해요. 그 시절이긴 하지만 댈러스가 이번 시즌 백투백 성적이 4승 2패입니다. 평균 득점이 126점이에요. 평균 야투율이 50.2%예요. 생각보다 댈러스가 백투백이라고 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 경기에서는 조금 욕심을 줄이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물론 레이커스 대가리 총대면 마인까지는 보지만 레이커스 일반승 1.29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경기 선택이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당연히 레이커스라는 팀이 이기면은 마행까지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 레이커스를 신뢰하지 않고요.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댈러스라는 팀의 특성상 야투율이 조금만 올라온다면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치열한 클러치 접전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이커스 일반승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기에서 핸디캡 어너버로 꼭 가야 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차라리 오버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댈러스라는 팀이 최근 직전 백투백 경기에서도 결국 122득점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돈치치 어빙이 없었지만 직전 클블전에서도 122점을 넣으면서 오버를 뛰었던 전적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레이커스가 어쨌든 오늘 경기 르브론 제임스와 데이비스가 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219.5점? 레이커스가 최소한 115점은 박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댈러스가 105점만 넣으면 사실상 오버사이즈가 유력한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버사이즈도 괜찮은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레이커스 일반승 재료로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오버 쪽으로 과감하게 가져가시는 게 이 경기에서는 가장 좋아 보인다. 라일승 옵 쪽으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먼저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이라는 좋은 보약을 두 차례 잡아먹으면서 현재 2연승 중입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에서 특이사항이 있죠, 여러분들. 누굽니까? 자이언 윌리엄슨이 GTD입니다,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올 수도 있다.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짜자잔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미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디트에게 패배하면서 이 뭐랄까 앤서니 에드워즈 혼자서 공격하는 거는 아무래도 팀의 승리와는 좀 다른 특성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클리퍼스를 겨우겨우 접전 끝에 잡아내면서 연패를 끊어냈던 미네소타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즌 미네소타는 백투백 성적이 1승 3패입니다. 평균 득점 108점, 평균 야투율 45%예요.
최근 뉴올리언스의 맥컬럼을 중심으로 상당히 야투 감각이 뜨겁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원정 미네의 정배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일 경기 자이언이 나온다면 저는 이 경기는 현재 연승 중인 뉴올리언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고 5.5점이라는 기준점은 어쨌든 뉴올리언스가 조금만 비비기만 하면 프렌을 띄워줄 수도 있는, 미네가 이기더라도 뭐 109대 105로 뉴올 프렌이 뜰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뉴올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경기다. 직전 경기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35득점 가까이를 박아주면서 결국 승리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에드워즈가 조금만 침묵한다면 결국 미네소타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뉴올 프렌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유타 재즈 대 애틀란타 호크스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올랜도 경기에서도 유타 역배까지 보고 싶은데 왜 올랜도가 이렇게 정배를 받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타 프렌데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최근에 우리 센사바우, 제가 라이브에서 또 우리 뭐 센바사우인지 뭐 센바사우루스인지 그 친구가, 우리 연건 친구가 상당히 잘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직전 올랜도를 잡았을 때도 우리 센사바우가 28분에 27득점을 올려주면서 3점을 6개 중에 5개를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오늘 경기 지금 유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타 오늘도 역배 가는 거 아니야? 오늘 유타 홈인데 홈 유타 몸에는 흑우읍제 라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맴돌 것 같아요. 뭐 커뮤니티든 아니면은 뭐 라스든 유튜브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마카넨이 나온다면 내 전제를 달아야 돼요. 내일 경기 마카넨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마카넨, 클락슨, 조지, 콜린스까지 여러분들 빠지면은 사실 득점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애틀란타에 비해서 많이 빈약해요. 유타라는 팀이 수비가 그렇다고 좋은 팀도 아니고, 그죠? 애틀란타가 오늘 경기 트레이 형이 나온다면 트레이 형, 리사세, 카펠라, 벤치 자원들까지 사실상 유타보다 주전 벤치가 모두 앞서는 상황인데, 저는 이 경기는 직전 유타가 잡은 거는 공격을 못하는 올랜도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이 살아나서 역배를 띄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기는 결국 애틀란타가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올 시즌 유타는 여러분들 신기한 게 이번 시즌 성적이 9승 25패입니다. 근데 홈에서는 2승 12패예요, 여러분들. 원정에서는 7승 13패입니다. 홈에서 승리는 2승, 원정에서는 7승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 공격력을 앞세워서 120점 넣어주면서 무난하게 애틀승의 애틀마엔까지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경기를 오버 쪽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경기 오버가 뜨려면은 유타가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 됩니다. 근데 유타라는 팀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다 빠지고 공격에서의 저점을 보여준다면, 100점도 못 넣는다면 이 경기는 오버를 장담할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어버 쪽으로 가기보다는 언더를 본다는 얘기도 오버를 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유타가 오늘 경기 110점을 넣냐 100점 넣냐 그 차이에서 언어버가 갈리는 거고, 어쨌든 애틀란타가 오늘 경기에서 120점 언저리는 넣어줄 것 같으니까 이 경기는 애틀 마엔 쪽으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승의 애틀 마엔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덴버 너게츠 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세난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그래도 나눠먹기에 성공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요키치가 46득점으로 미친 활약을 해줬었고, 확실히 공격력만큼은 괜찮은 팀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지난 경기였어요. 근데 오늘 경기 보스턴이죠. 자, 보스턴은 반대로 직전 오클라호마 원정에서 오클라호마의 압도적인 무한 스위칭 수비에 완벽하게 3점이 안 터지면서 결국 패배했습니다. 확실히 오클라호마가 어떤 수비가 좋냐면은 인사이드에서 내가 힘으로 버티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얘들이 약간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땅땅하지 않습니까? 땅땅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좀 작을지언정 기동력이 있고 그래도 웨이트가 좀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인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더블팀으로서 해결하고, 그리고 바깥에는 빠른 친구들이니까 무한 스위칭 돌리면서 3점 컨테스트를 잘 간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클라호마가 현재 디펜시브 레이팅이 상당히 좋은 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라는 팀이 3점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경기 글쎄요. 어쨌든 덴버라는 팀이 현재 수비가 상당히 안 좋은 팀이고 외곽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이 3점 한 50개 던질 것 같은 그런 매치업이에요. 그리고 보스턴의 3점이 50개 중에 한 4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8% 정도만 들어간다면 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무난하게 110점은 넘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비는 안 되지만 공격에서 자말 모레이, 니콜라 요키치, 마이클 포터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다 그냥 10초 남았는데 3점 던지고 찬스만 나기만 하면 공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덴버의 홈이기 때문에 덴버의 페이스대로 결국 득점 쇼다운 양상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 입장에서도 120을 넣어줄 수 있는 경기고 덴버 입장에서도 뭐 115 내지 120은 넣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결장자가 없고 무난하게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좋아 보이고 대가리 총대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경기는 승패가 아니라 언어버에 제 선순위를 올려놨다는 이야기인데 대가리 총대면은 저는 덴버 프레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홈덴버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솔직히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어버로 돌린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언어버로 돌린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는 덴버 프렌 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마이애미 히트 경기로 마지막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 고마웠죠. 결국 2차 연장 간 끝에 제가 갔던 세크라멘토를 살려줬고요. 마이애미까지 해줬고요. 그리고 2차 연장 하고 이제 차 타고 우리 교통수단 타가지고 골스로 이동해가지고 새벽 4시에 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운동 조금 하고 저녁에 다시 농구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골스가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예요. 근데 뭐냐면 마이애미라는 팀이 현재 분위기가 우리 습창 나버린 거 맞는데 백투백 성적이 4승 3패입니다. 평균 득점이 107점이고 평균 야투율이 45.3%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게다가 골스가 쿠민가까지 없다. 골스는 3점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 라는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글쎄요. 골스의 배당이 너무 낮다라고 봐요. 너무 낮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골스라는 팀이 최근에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경기에서 완전체도 아닌데 지금 1.17, 8.5점이라는 기준점. 물론 골스가 일반승 자체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스 일반승 봐요. 대가리 총대면은 마에는 모르겠지만 일반승은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지금 마이애미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뭐 분위기가 팀 망쳐놨는데 여러분들 이 경기는 골스가 이겨야죠. 근데 차라리 마엔을 갈 바에는 저는 언어버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론은 뭐냐면 오버인데 어쨌든 마이애미라는 팀이 직전 세크전에도 보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세크 상대로 이 동점까지 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수비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3쿼터까지 얼마나 많은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까? 마이애미가. 근데 그거를 4쿼터에 역전을 당하더니 결국 연장 가서 진 거는 수비력의 이 좋지 않음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경기에서 골스가 인사이드보다는 3점 위주로 플레이할 거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217.5점이라는 기준점은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12시 경기는 아까 덴버 경기랑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오버사이즈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골스 경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승의 오버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17.5점입니다, 여러분들. 217.5점의 오버 사이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NBA 총 7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 경기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경기를 가져가신다면은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력도 한번 잘 들어오길 바라면서 한번 내일 어떤 경기가 맞고 어떤 경기가 틀렸는지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이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